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콜콜콜을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좀 시장에 좀 조정이 들어왔죠. 월 말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 월 초에 대한 다음 달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고요. 나스닥 야간 선물이 조금 처지는 그 영향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우리나라 시장은 좀 쉴 수 있는 그런 1차 상승의 단계가 이제 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월 달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습보다는 이제 나무를 보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 게 5월 달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5월은 역사적으로 좀 힘이 없는 그런 시장이 이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나무에 있는 업종과 종목을 선별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5월에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세 가지 테마가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5월에는 이제 정책의 종목들이 이제 좀 움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 소진되는 종목들, 그다음에 내수 관련주, 민감주들은 5월에도 이제 관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럼 내수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업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험, 증권, 금융이에요. 최근에 제가 개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많이 드렸죠. 이 세 가지 업종이 5월에는 이 밸류업 3번 계정 이쪽에 이제 우리의 움직임이 강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증권주, 그다음에 보험주, 금융주가 시장의 중심의 섹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순환매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주가라는 것들은 사이클대로 많이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고요. 그 순환매의 사이클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게 또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5월에는 좀 조정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게 이제 주봉을 우리가 흔히들 보면서 판단을 하거든요. 주식이라는 삼자에 대한 변화들이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주봉파라 그래요. 그래서 주봉을 보면 최근에 우리 쉬지 않고 3개의 양봉들이 들어왔죠. 하나, 둘, 3개. 삼적 일흑 패턴이라 그래요. 그래, 패턴 자체가 3번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 좀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런 반응이 보여주는 게 삼적 일흑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개의 양봉이 이번 주에는 음봉을 만들어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눌림목에서 물량을 늘리는 전략을 쓰는 게 맞고요. 한 주가 이번 주는 좀 쉬는 날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우리 시장은 조금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존재해요. 그래서 조정을 좀 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조정을 준다 그러면 2,500 밑에 2,400포인트 그 사이에서는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5월달, 6월달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레벨업 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타점만 잘 잡으면 외국인의 매수가 5월 달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작년에 우리가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면 1월부터 6월, 6월부터 12월 상하반기에는 전략적으로 상반기를 롱을 강하게 쳤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한 25조 매수를 했다가 하반기 7월부터 이후부터 12월까지 외국인의 매도세가 18조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주 타겟팅을 삼성전자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지금 4월 말일이죠. 올해까지 한 16조 정도 매도세가 이어졌다는 얘기면 16조 이상의 매도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 외국인들의 포지션들이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민감주보다는 내수 쪽으로 우리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더 좋고요. 대선이 이제 6월이기 때문에 5월 달에는 그 내수에 대한 부분, 이 정책들이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책을 아울 수 있는 업종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들 종목들 많이 걱정되시고 고민되실 거예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의 종목을 이렇게 잘 풀어드리고 잘 안내해드리니까요. 스터디 상담 진행하니까요. 잠시 안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챔 콜콜콜의 참여 방법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유튜브 상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03153-2264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제 상담은 좀 스터디 상담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종목을 보고 이해하는 단순 비교,
누구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 고민되는 종목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아모레퍼시픽이요. 아모레퍼시픽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11만 4,600원에 60%요. 아, 그래요? 제가 아모레퍼시픽은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화장품 관련 중에. 많이 네. 갖고 있어요. 좀 오래 있었었어요, 이거. 빠진 그랬었어요. 다음에 좀 네. 사놨다가 네. 또 더 빠져서 좀 이렇게 올라갔어요? 업어서 사놨더니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네. 목표가를 얼마까지 봐야 될까 싶어서 1차 목표 가격은 13만 원을 보고 있는데 얼마요? 13만 원. 잘 보시네요. 네, 여기에 이제 매물이라 근데 그래요. 2차는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아, 그래? 이거 이거 그래프 볼 줄 아세요? 조금이요. 많이는 못 봐요. 근데 예. 내가 봤을 때는 맞아요. 잘 보시네. 1차 목표 가격을 잡은 네. 게 그거거든요. 네. 원래 최저점은 내가 10만 원을 잡았었어요. 근데 네. 그거까지 빠더라고요. 빠기는요. 주식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잘 보시는데. 잘 못해요. 잘 하시네. 이제 매물이라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네네. 아모레퍼시픽이 올라갔던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최근에 올라갈까?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실적이 오늘 뭐 보니까 잘 나갔다는 네, 것 실적도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관세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예. 생필품이라고 그래요. 이제 소모품이라고 그래요. 우리 흔히들 얘기할 네. 때 생활에 필수한 조건들의 이제 물품들 또 화장품도 포함되어 있죠. 이게 이제 관세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소비가 많이 일어나요. 사재기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네, 사재기. 예. 거기에 이제 많이 일어나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실적 베이스가 관세 영향이 좀 좋아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게 모멘텀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모멘텀이 있냐? 이건 좀 영향이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멘텀으로 끌고 올라갈 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수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때 되면 내가 몇 달 동안 기다렸고 몇 달 동안 기다리면 팔아야지라는 그 매물이라 그래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시청에게 얘기했던 그 매물대가 얼마냐면 13만 원대예요. 요걸 넘어가면 위로 한 파동이 더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놓는 건 어떨까요? 그러게요. 나도 비중을 한 50%까지는 또 너무 많은 것 같고, 한 30%. 맞아요. 딱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말을 전달해 주시네요. 똑같네요, 저 생각하고. 여기서 30% 팔고 30%는 홀딩. 30%는 좀 욕심을 내도 돼요. 업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이제 추세를 돌렸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사이클 얼마만큼 빠졌고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느냐, 그냥 모멘텀이 있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가격 이론이라 그래요. 근데 가격 이론을 봤을 때는 요 자리에서 30%를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끌고 가는 전략을 쓰는 게 나아요. 이게 언제까지? 상반기까지. 그럼 6월 달까지는 모멘텀이 되게 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관세의 영향이 바로 풀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직접적으로 관세의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생부품 쪽으로 이제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더 놀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6월 말일까지 끌고 가면 목표가는 13만 원 넘어가면 15만 원까지 그 전략을 끌고 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예. 그렇게 비중을 좀 줄여 놓으셔요. 예. 그렇게. 줄여놓는 이유는 왜 줄여놓을까요? 뭐, 관세 영향도 있고, 그래서. 아니요. 이 종목을 또 한알령 그것도 또. 예,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제 조정이 구간이 있어요. 이제 조정이 구간. 이제 지금 한파동이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서 바닥에서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시세를 좀 냈잖아요. 그러면 쉴 때가 있어요. 쉴 때 있으면 이 종목을 판 거를 또 사는 거예요. 바닥에서. 또 사갖고 끌고 와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모멘텀이 더 강하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중을 줄여놨다 이 종목을 또 공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럴까요? 이게 이제 피라미드 전략이라 그래요. 이제 전략을 짤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눌림목 전략을 피라미드 추세가 살아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물량을 줄여놨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30% 낮고 30%를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끌고 올라가는 거. 이게 피라미드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가지고 계속 핸들링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라미드 전략의 기본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이 종목 저 종목 할 필요 없어요. 요즘은요. 한 종목만 잘해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종목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 종목으로 좀 더 롤링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노바렉스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3,000원에 20% 보입니다.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최근에 이것도 이거 1년 넘었어요. 1년 그래? 넘은 것 같아요. 이거 사신 이유는
뭐세요? 이건 이제 건기식이라고 그러죠. 건강 보조식품. 네. 아, 정말 옛날에 건강 보조식품이 이제 주도주가 됐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맞아요. 엄청난 시대를 냈었죠. 네. 그게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다음에 이제 업사이클이라 그래. 이제 올해는 이제 건기식 쪽으로 이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건기식도 마찬가지로 이게 소비를 많이 타는 거 아시죠? 네. 소비가 좋으면 사람들이 건강식품, 보조식품을 많이 구매를 해요. 근데 소비가 안 좋으면 어때요? 경기가 안 좋으면? 구매를 안 하죠. 그쵸. 그러면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때요? 우리가 이제 소비라는 거는 금리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메커니즘이. 금리가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금리는 이제 부동산하고 연결돼 있고 금리가 얕으면 우리가 사람들이 소비를 좀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자금에 들어간 이 대출 이자들에 대한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를 줄여버려요. 근데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된다 그러면 경기 부양이 살살살살 나와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는 거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이제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가 1년 넘었는 작년 초에 1월 달에 매수한 것 같은데 네. 매수가까지 갈까요? 아니면 11,000원대에서 계속 부딪혀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여쭤보고 하려고요. 더 살 수 있으세요? 네네. 더 사세요. 그럼 왜 그럴까요? 글쎄, 이거 우리가 좀 이거 이해해야 돼. 이게 얘는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900억짜리 조그만 기업이에요. 1,900억짜리예요. 되게 조그만 건데 이런 건 이제 스몰캡이라고 그래요. 좋게 나오고 네. 뭐 배당도 이렇게 꾸준하게 하고 해서 이렇게 안 타고 그 탈모 그걸로 특허도 있고 해서 공기식 네. 쪽에는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포인트라 그래요. 이제 빠질 때 이런 것들은 빠질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갈 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빠질 때도 이만큼에 대한 거래가 없었고 올라갈 때도 거래 없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죠? 거래가 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거래 없잖아요, 그냥. 근데 꿀끔도 올라가죠. 이걸 이제 단봉파라 그래요. 주가를 볼 때 단봉은 이게 단봉 이제 크지 않게 1%, 2%, 1%, 2% 막 움직이잖아요, 이거요. 그러니까 답답해서요. 그죠? 답답하게 움직이듯 올라가잖아요. 그 네. 이유는 뭐냐, 이제 매도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서 못 채했던 매도 물량을 팔지 않는다는 물량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단봉으로 쭉 그렇게 올라가는 스몰캡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끌고 갈 이유가 있고요. 이거 봐봐요. 이제 기관들이 이런 걸 많이 해요. 이런 종목 시가총액 2천억짜리를 기관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실적 베이스와 모멘텀 베이스를 보기 때문에 로바렉스 같은 경우는 실적 중소기업이라 그래요. 작지만 강한 이런 강소기업이라 그래요. 좋은데 저기도 없고 매일 1%, 0. 몇 프로 올랐다 내렸다 매일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래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긴다고 동화에는 있는데. 근데 천천히 가잖아. 그죠? 천천히 가고 토끼는 어떻게 빨리 갔으니까 원래 자잖아요. 네. 이런 종목은 천천히 오래 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더 사라고 얘기했던 거고 올해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팔지 말고요. 그냥 굳이 급하게 팔지 말고 목표가를 13,000원, 15,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팔지 마요. 오래 팔면 안 돼요. 좀 들고 1년 가세요. 넘었는데 멘토님 팔을까 말까 지금 1분기 실적 보고 팔을까 말을까 지금 걱정이었는데 멘토님 얘기 듣고 한번 기다려볼게요. 기다려서 팔지 마세요. 제가 8월 할 거 시간을 나왔으면 벌써 8월 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끌고 가는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해요. 11,000원대에서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며칠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팔지 마요. 그냥 갖고 있어요. 15,000원까지 홀딩. 올해는 상반기 정도에 이제 이 종목은 1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오면 다시 감사 인사 전화 드릴게요. 네, 전화 꼭 주세요. 네, 그때까지 감사합니다. 홀딩.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이세요? 페노션이고요. 페노션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870원에 15%예요. 진짜 답답하죠? 네. 페노션 쉬운 종목이 아니에요. 이제 BDI를 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페노션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근데 네. 이 페노션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시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공급망 네. 물류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런 해운 네. 쪽에 이런 그런 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은 그 이슈 외에는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니까 많이 고생 많이 하신 거죠. 그죠? 그럼 이거 손해 볼 거냐 안 보니까 고민해야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손해 보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손해 볼 종목은 아니고 위치로 봤을 네. 때는 내가 네. 시간을 주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냐 아니냐 이렇게 네. 판단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동량이라 그래요.
이게 네. 이제 관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이제 네. 페노션이 가장 많이 움직였을 때가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예. 코로나 때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 그때는 안 했어요. 이 종목은. 아, 이 정도 안 했었어요. 그때 되게 많이 급등했었어요. 왜 은행주나 그런 거 있었어요. 예. 아, 예. 그때 이제 뭐 이제 물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이 공급망 네. 물류에 대란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네. 보는 관점에서 또 일어날 거예요. 이제 관세 영향으로 이제 미국에서 데미지를 입는 게 5월, 6월 달이라고 봐요. 그게 이제 네. 이런 공급망 물류에 대한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요게 네. 이제 이 물동량을 좀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지금 팔지 말고 이 가격이라면 추가 네. 매수해서 좀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아, 좋아요. 그래서 끌고 제가 가세요. 네. 네. 사실은 2번 계좌에서 지금 조금씩 이번 엊그저께인가 또 샀거든요. 네. 이걸 이제 어디까지 보는 게 거냐면 단기적으로 4,000원이에요. 4,000원. 네, 4,000원 단위예요. 여기를 넘어가면 또 한 번 레벨업이 될 건데 여기서는 이슈가 없어도 이 자리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네. 외국인 기관들 매수가 많이 됐던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이거 한번 잘 보시면 한번 제가 이렇게 그어 놓을게요. 이게 이제 주봉이고 이건 월봉이라 그래요. 근데 주봉을 한번 네. 볼게요. 주봉을 보면 어때요? 특이한 점 있죠. 한번 발견을 네. 해봐요. 뭐 어떤 게 특이해요? 여기 요 가격. 아, 그다음에- 곧 지지하면서 예. 네, 맞아요. 요 가격. 그다음에 이렇게 네. 한번 그거 볼게요. 이 예. 자리 이렇게 한번 그어 볼게요. 어때요? 요- 거기서 박스권 그리고 있네요. 네, 맞아요. 네. 여기는 안 빠지잖아요. 네. 이거 안 빠지죠? 잘 안 빠지죠? 네. 여기도 빠진 적이 없죠. 또 여기 오니까 꼬랑지가 이렇게 싹 들어와요. 이걸 예. 버터플라이 봉이라 그래요. 이걸 왜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되게 궁금하죠. 왜 여기 오면 올라가고 여기 오면 올라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안 빠지잖아요. 여기 더 밀릴 수도 있고. 외인이나 기관 평단가 아닌가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손익 구간이에요. 로깅 예. 구간이라 그래요. 흔히들 로깅 구간이라고 해서 외국인 네. 기관들은 이런 시총이 큰 거나 네. 이런 종목은 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 네. 밀리잖아요. 그럼 손해 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끌어올려요. 그 대신에 예. 이 끌어놓는데 이제 가격 베이스를 잡아놨다가 업황이 회복되거나 그때부터는 강력하게 롱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커버링이 들어와요. 이런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박스권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요 4,000원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까 예. 제가 말씀드렸고 이 자리는 좀 더 사서 시간을 주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우리가 사버리는 거죠. 왜 그러면 예. 빠지지 않잖아요. 그 대신에 반등은 4,000원까지 들어오고 밀리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밀리잖아요. 4,000원이니까 네, 네. 밀리고 그럼 1차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게 4,000원 잡고 우리가 트레이딩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네. 올린다 생각하면 우리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고 실적 네. 베이스도 괜찮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세형의 물동량이 증가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조만간에 나타나니까 이게 해운 쪽으로 한번 레벨단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홀딩해서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예. 혹시 저기 멘토님, 네. 한번 레벨업이라고 해야 되나? 4,000원 넘어갈 가격이 올해 안에는 올까요? 아, 저는 올 거라고 봐요. 아, 네. 올해 안에는? 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BDI 지수라고 그래요. 이거 혹시 BDI 지수 아세요? DDI예요? 이제 이렇게 치면 이제 운임이 발탁 지수라 그러는데 이게 네. 이제 거래가 되면서 운임 지수가 이제 체결되는 게 이제 이 페노션은 되게 중요해요.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버스 타고 가면 버스비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오죠. 오르고 네네. 내리고 하잖아요. 그런 그 비용이라 그래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대응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BDI 지수가 자체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예.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미국 관세 영향으로 이제 예. 물동량들이 많이 증가가 될 거예요. 공급망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 배값이 올라가요. 예. 해인우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 맥락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00원까지 네.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꼭 수익 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투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ABL 바이오에 네, 매수가 비중은요? 30%에 31,500원요. 이거 사진이 오래됐어요? 예,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떤 게 궁금하세요? 매도 시점을 찾기가 참 힘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매도 자리인데. 안 파실 거죠? 파실 거예요? 안 파실 거예요?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이게 빠져요, 이제. 지금 이제 네, 빠져요. 네, 이제 시그널이라 그래요.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기술주 이전에 이슈가 많이 나와서 레벨 단이 됐지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분석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요. 네, 이 종목은 윗분산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분산이 주가가 이제 여기가 고점이다, 여기가 저점이다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 예측이 뭐 100%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시그널이라 그래요. 사람들의 움직이는 행동들, 패턴들, 가격에 움직이는 것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나치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자리예요. 이건 윗분산이라 그래요. 위에서 분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잡아놨죠.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6만 원 언저리에서 이 자리에서 못 올라가고 있죠. 그죠? 6만 4천 원에서 7만 원 못 올라가고 있죠. 계속 한 달 동안 여기서 빙글빙글 돌죠. 예. 여기 돌죠. 그러면서 여기 이게 시그널이에요. 여기 이날 4월 28일 월요일 날 여기 강하게 장대 음봉 하나 나오고 옆으로 잡아놓고 또 음봉 나왔잖아요. 그럼 파는 물량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밑으로 많이 밀릴 거예요. 예, 그래서 저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비중을 확실히 줄여놓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좀 비중을 줄이고 네, 팔아요. 내려오면 한 얼마나까지는 내려올까요? 이게 중간값이라 그래요. 이제 이건 이격도라 그래요. 이격도 부분에서 이제 변곡점이 나와요. 그건 이제 20일 이격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파동이라 그러는데 이 파동은 끝난 파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는 좀 밀리면 중간에 내려오면 더 한 번 더 밀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수익을 좀 챙겨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끝파동이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많이 밀릴 거예요. 그래서 제 의견은 저는 전량 매도하고 싶어요. 저는 수익 다 챙겨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있다. 제가 3만 원에 샀다. 그러면 오늘 다 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라요. 예,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다른 게 아니고 KH밭에 아이고, 어려운 거 사셨네요. 네. 네, 지금 10%인데 15,350원에 사갖고 꽤 오래됐거든요. 진짜 막 1년 6개월 정도 넘어가는데 네. 언제쯤 오를 수 있을까요? 이거는 혹시 주식 잘 모르시죠? 전혀 몰라요. 근데 전혀 모르는데 이 주식을 왜 사셨어요? 아, 그때 TV를 켜니까 네. 경제방송에서 뭐 이게 이제 힌디가 잘 팔리고 뭐 좋다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그 말만 듣고 제가 산 건데. 그러셨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네. KH바텍이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를 알고 이렇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뭐 예. 경제방송에 나오는 멘토님들이나 전문가님들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여러 종목을 고민하고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데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변하다 보니 이 가격이 이제 정확하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간다 저렇게 올라간다 저도 말하는 것도 이게 정확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응을 못한다 그러면 손해를 많이 봐요. 왜 그러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주식시장 시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걸 살 때는 이제 휴대폰 부품단이라 그래요. 네, 휴대폰 부품단들은 이제 정점을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휴대폰이 여기서부터 더 좋아봤자 어떤 게 이제 더 좋아질까요? 다 나왔잖아요. 접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가벼워지기도 하고 그죠?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이제 구겨지는 거 이런 것뿐이 없거든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모멘텀이 강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의 회복보다는 업황의 유지예요. 그래서 이 휴대폰 부품단들이 이제 다른 이제 업종과 다른 선택지를 많이 이제 하고요. 사업의 다각화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잘 팔아야 돼요. 얘를 잘 팔 수 있는 거는 이제 7월이 변곡점이에요. 7월 달에 이제 폴더 7이라는 폴더볼 폰이 이제 미국에서 언팩 행사가 있거든요. 그때 아니면 얘는 이 종목을 움직이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잘 파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좀 더 갖고 계실 수 있어요? 네네. 조금 더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네네. 이제 뭐 좀 더 이상 뭐 별 메리트 없으면은 뭐 가끔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그렇다고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 팔고 손해가 이만큼 났는데 또 다른 거 사서 또 손해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못해서 그러면 지금. 이제 들고 있는 게 나아요.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손해 보고 다른 쪽에서 복구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 손절하고 다른 데 가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청자님께서는 또 이거 팔아더라도 또 TV를 틀어서 종목을 받아서 또 손해 보실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이걸 좀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간을 주고 15,000원까지는 좀 끌고 갈 거 있는 전략은 있어요. 이 자리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면 11,000원이요? 14,000원.
아, 14,000원이요? 네,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떨까요? 올라올 여력은 있습니까? 네, 7월 달까지는 갖고 있어야 돼요. 예, 7월까지. 네, 예, 7월 달까지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예, 예. 그 모멘텀을 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네. 이게 손해보고 팔지 마세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종목 사실 때 한번 제가 팁을 드리면 네. 그냥 방송에서 무조건 추천해준다고 사지 마시고요. 네. 한 주 사놔요, 한 주. 보초 세운다고. 보초병 아세요? 보초병? 한 주만 한 주 사가지고 움직이는 거 며칠 보다가 네. 며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고 그때 사세요.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요. 한 주 이렇게 세워놨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어떻게 흐름이 유지되는지 보고 사는 게 나아요. 알겠죠? 주식을 잘 모른다면 네. 그렇게 대응하시는 전략을 드릴게요. 네. 네, 너무 15,000원까지 감사합니다. 홀딩 의견 드릴게요. 그냥 홀딩 하세요. 팔지 네. 말고요.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에코프로 머티 9만 원에 30%요. 마음고생 정말 많이 하시겠다. 그죠? 예? 마음고생 많으시겠어요? 아, 예, 지금 이게 네. 원래는 15만 원에 사가지고요. 네. 추가 매수해서 9만 원 만들었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아니, 근데 멘토님 방송 보면서 네. 그래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떻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면 업황 이거는 이제 너무 안 좋은 걸 다 알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캐존 구간인 거 다 알고 2차 전지는 이제 트럼프가 정책계에 소외를 시켰다는 거 다 알고 그럼 우리가 이제 붙을 수 있는 건 가격으로 붙어야 돼요. 이 가격이 비싸냐 싸냐? 싼 가격이에요. 지금 추가 매수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저기 추가 매수해서 내렸는데 지금 네. 더 해도 되나요? 더 해도 돼요. 저는 더 만약에 제가 시청률 단가라면 저는 예.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6월 넘어가면 이제 모든 게 예. 회복이 된다고 전 봐요. 이제 가격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업 사이클, 다운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예. 순환매가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 이제 업종이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이 뭐냐? 그다음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업종이 뭐냐? 우리나라 시장은 작기 때문에 순환매가 되게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조선 방산주 다 좋다고 하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거기는 이제 쇼트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제가 선택함의 선택지에서는 이게 나아요. 2차 전지 쪽에 가격 메리트 있어요. 다만 T값을 주는 거예요. 이 가격을 얼마만큼 살 수 있는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저 같은 거 더 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0만 원이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예.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업황 회복은 좀 더딜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격 메리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100원짜리가 50원 됐을 때 사람들은 고민하죠. 내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 가격이 바로 살 거예요, 이 제품을. 근데 필요 없는 사람들은 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이 에코프로 머티가 필요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럼 50% 떨어졌다 그러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그러면 네. 비중이 더 이제 늘어날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비중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면 시가총액이 3조짜리거든요. 예. 금양이나 이런 코스닥의 이런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지금이 적기라고 봐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카픽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삼형제,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는 장점이 하나가 뭐 있냐면 탄력이 좋아요. 이 종목이 한번 움직이잖아요. 정말 무섭게 움직여요. 여기도 최근에 7만 원부터 움직임이 시작해서 여기 어디까지 움직였었냐면 요 라인 14만 원까지 강력하게 움직였을 때가 있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10만 원 금방 올라오죠. 여기 7만 원에서 10만 원 금방 올라오죠. 이 탄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물량을 좀 들여놓고 좀 우리가 이 가을까지 들고 간다 생각하면 저는 더 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얼마 정도 올라왔을 때 그걸 매도를 9만 해야 원. 되나요? 딱 우리 시청률 사진 가격 9만 원이요. 9만 원. 9만 원요? 네, 9만 원 목표가 잡아야 돼요. 여기가 이제 1차 머리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3월부터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거든요. 조정 들어오기 전 가격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이 가격은 7만 원짜리고요. 7만 원에서 이제 레벨업 단위 되는 금액이 9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저런 종목 사지 말고 그냥 좀 사놓되 이제 여기다 비중을 넣으면 안 돼요. 지금 30%니까 비중이 많으면 또 밀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계좌로 사세요. 54,600원짜리 10%를 사는 거예요. 비중을 실리지 말고요. 따로 사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지 말고 따로 사라고요? 다른 계좌로 단가를
4,700원을 또 만드는 거예요. 10% 정도. 그러면 네. 여기서 비중을 40% 늘려서 더 밀리면 못 견뎌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단가를 54,700원짜리 10% 산다 생각하고 놓고요. 여기서 네. 견뎌갖고 얘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쪽을 네. 조금씩 줄이면 돼요. 그러면 잘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네. 저기 이제 더 만약에 길게 논다고 해도 길게 가지 말고 그냥 매도를 하라고요. 네, 이제 9만 원 되면 만약에 났다. 뭐 7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 전화 주세요. 저희가 12시에 항상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멘토님 다 나오시니까요. 꼭 그때 네. 또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면 돼요. 7만 원까지 홀딩 하시고 있다가 목표가는 네. 장기적으로 9만 원까지 보고요. 7만 원 네. 되면 꼭 전화 주세요. 예.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죠. 예, 이번 주는 좀 연휴가 있는데요. 5월은 되게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국의 이제 시청자님들을 많이 뵈러 갑니다. 자, 토요일은 이제 부천에서 강연회 가고요. 일요일은 이제 부산에 갑니다. 부산 적십자 가고요. 그다음 월요일은 창원에서 강연회 있으니까요. 시간 되신 분이 많이 오셔서 5원 전략을 잘 짜야 돼요. 5월이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스토리텔링을 해놓은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5월 달에는 전략을 잘 짜고 시장보다는 나무를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탄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도 시장보다는 종목을 집중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밸류업 관련주들, 상법 개정, 그다음에 정책주, 이게 이제 보험, 증권, 금융이에요. 그쪽 5월에 타겟을 잡으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한화오션. 하나오션 샀었어요? 예. 가격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의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높을 것 같거든요. 얼마세요? 78,200원. 잘 사셨네요. 근데 왜, 네. 언제 사셨어요? 어제 사셨어요? 떨어지는 거? 저 어제. 왜요? 떨어지는 칼날을 왜 잡죠?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이걸 왜 사죠? 저 같으면 안 사요. 이제 똑같은 걸 사면 비싸게 살 필요가 있나요? 우리나라 종목이 2,800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굳이 그 중에서 이제 쇼트지가 나온 종목을 살 이유가 없죠. 소문잔잔치에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평소에 좀 이게 관심 있게 네. 본 종목인데 하도 이게 좋다 하는 이런 뉴스만 듣다가 네. 갑자기 폭락을 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안 가리고 그냥 들어가 잡았는데 네. 잡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게 잡고 나서 차트 보니까 이게 내 꼭대기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제 혹시 주식에서 손해 많이 보셨죠? 조금 보긴 봤죠 이게. 네,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좀 손해가 많이 오고 답답할 때는 급등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을 건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여유라 그래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거 안 사요. 왜 그러냐면 굳이 올라간 거를 왜 내가 다 사지? 내 거 아니다라고 하고 이 영역은 보유자의 영역이 신규자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규자의 영역을 우리가 트레이딩하기 위해서는 전업 투자자들, 내가 단타 치는 거나 이런 분이 아니시다면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올라간 거 파동이라 그러는데 끝자리 파동은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우리가 주식시장에는 공매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공매도 지금 시행 중이죠. 지금 공매도들은 이런 뉴스거리가 나오면 좋아할까 안 좋을까요? 그 공매도 치는 사람들은 참 좋아하겠죠. 그 사람들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공매도 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올라가니까 누구라도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너무 갖다 땡겼었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공매도를 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가가 올라간 거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건드리기는 또 어렵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리포트가 나와요. 이제 사람 혼을 싹 빼놔요. 왜 그러냐면 아니 10,000원대 리포트 써도 되고 20,000원대 리포트 써도 되고 30,000원대 리포트를 써도 되는데 왜 80,000원에서 리포트를 쓰고 90,000원에 리포트를 쓰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는 이제 막 방상 뉴스만 틀자면 조선 방상주 사야 된다 아주 좋다라고 하면 저 밑에도 좋다고 얘기하지 왜 올라간 걸 다 좋다고 얘기하는지 개인들을 위해서 이런 리포트가 맞는 건지라는 생각을 잘 해봐요. 저는 이런 종목은 사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모두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주식을 잘 모르고 이해하기 좀 부족하신 분들이 저희 방송을 잘 보시거든요. 저는 이런 종목 절대 사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굳이 다 올라간 거, 그다음에 소문 다 난 거, 소문난 잔치는 누군가 다 맛있게 먹고 나간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가서 설거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거 사지 마세요. 너무 높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시청자님이 트레이딩을 잘한다. 그러면 해도 돼요. 근데 트레이딩이 안 돼요. 지금도 손절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잖아요. 절대 못 나가세요. 왜 그러냐면 시청자님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인식을 하고 우리 뇌에서 인식하고 있어요. 여기는 좋은 것만 있어라고 해서 못 팔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좋은 것만 얘기하고 나쁜 거 얘기 않잖아요. 그래서 고점에 사신 거거든요. 이게 심리적인 영향인데 이런 종목은 저는 이제 반등 들어오면 바로 이제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싼 거 너무 많이 있거든요. 싼 거 너무 많이 있고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이 박앤세일하는데 굳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하기는 너무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분산이 일어났어요. 거래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거예요. 그래서 반등 들어올 때 종목 교체하고요. 모멘텀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먼저 땡겨. 우리 배터리 같은 경우 그때 움직일 때 엄청 많이 움직였죠?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그냥 거의 밑바닥 수준이죠.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갖다 썼기 때문에 이게 사이클이 되게 짧아요. 그 사이클에 왔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블록딜의 영향도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드시 종목 교체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냥 오늘 손절해버릴까요? 네, 자르는 게 나아요. 이거 깨지면 밑으로 많이 밀려요. 그래서 잘 보고 있다가 매수가 언저리 오면 파세요. 월요일 이게 하루 반등은 들어와요. 3일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팔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터플렉스 9,120원에 25%입니다. 혹시 이 종목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똑같잖아요. 이게 아까 KH의 밭에 인터플렉스 다 똑같아요. 근데 이런 종목, 이 종목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아니 저기 차트를 보니까는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좀 밑에 돼 있어가지고 한 번은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이 차트 공부를 잘못하셔가지고 큰일이다. 아 그래요? 네, 잘못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차트 공부할 때 첫 번째는 이제 시가총액을 보는 거예요. 업황 이런 종목은 일단 시가총액 봐봐요.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잘 모르겠네. 예, 1940억짜리. 조그마해요. 조그만 거는 무조건 정배열 해봐요. 정배열과 역배열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이건 역배열이에요,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아닙니까?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역배열이에요? 네. 역배열이에요, 선생님. 예. 역배열이라는 건 조정 구간이에요. 배열이 자체가 왜 있냐면 이건 100%는 아니지만 방향을 잡을 때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났어요. 그럼 고쳐야 되잖아요. 고쳐서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럼 고칠 동안 AS 맡기러 가잖아요. 그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에요. 고장난 거. 그래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역배열이라 그래요. 그래요? 예, 이거 역배열이에요. 예, 역배열. 그러면 이 종목들은 왜 역배열이 있나라고 했을 때는 역배열이 만들어지는 건 사람이 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캔들이라 그래요. 빨간 봉, 파란 봉 있죠. 이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선들이 있죠. 내 머리 위에. 이걸 역배열이라 그래요. 이걸 역배열. 내 머리 위에 선들이 있는 거는 올라가면 얘들한테 부딪히는 거예요.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인기가 있는 거나 좋은 것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까 봐봐요. 아까 아모레퍼시피 크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얘는 어때요? 머리 위로 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거의 없잖아. 없어지잖아, 여기. 그죠? 머리에 선들이 많이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돌파해 갖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머리에 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강한 거죠.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머리 선이 없는 거를 정배열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사시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내 머리 위에 선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 많이 있잖아요,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거 사는 게 아니에요. 차트 매매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이거 잘못 산 거네요? 아니, 잘못 사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이라도 팔까요? 아니요, 한번 반등 들어오면 팔면 돼요. 반등 들어올 때? 네, 들어와요. 이제 10,000원까지는 들어와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네네네. 이런 자리는 이제 10,000원짜리가 들어와요. 10,000원짜리까지는 쇼티지가 한 번 나왔거든요, 여기. 이제 악재는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서 회복한 거라. 반영됐다? 악재가 회복해, 여기 보면 거래가 급등을 했었죠, 여기요.
이때 안 네. 좋은 걸 다 털어내고 간 거기 때문에 여기 끔틀끔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자리냐? 그럼 요 자리예요. 이 거래가 많이 들어오는 요 자리까지는 반등이 들어와요. 그다음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휴대폰 부품 애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애플이 안 좋아요. 그 영향이 더 예. 커요. 그래서 휴대폰 부품단들은 완전 소외 업종이에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더 들어올 때 이제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많이 쌌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들어와요. 데스크 파운드라고 해서 팡 올라가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퉁 하고 올라올 때 팔고 나오는 자리예요. 그게 이제 10,000원짜리예요. 그때 오면 팔고 한번 팔아라. 팔아야죠. 아, 예. 이게 이제 우리 휴대폰 보면 휴대폰 계속 교체하세요? 안 교체하세요? 교체하죠. 잘 안 교체하지 않으세요? 좀 비싸긴 하죠. 네, 비싸고 잘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오래 쓰잖아요.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기종들이 계속 많이 나와가지고 교체 주기가 빨랐다면 지금 교체 주기가 뭐 2년, 3년으로 늘었어요. 예전에는 2년 정도의 교체 주기가 돌아왔거든요. 근데 소비도 안 좋고 사람들이 한 3, 4년을 계속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대폰의 부품단들은 이제 거의 영향이 이제 보는 업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종목 교체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아, 재롱전기요. 아, 재룡전기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 예, 38,000에 15%. 아, 재룡전기. 네. 그런데 예. 매수님이 얼마 전에 네. 저희 다른 분하고 상담하는 거를 들어가지고 네. 제가 네. 10%를 갖고 있다가 네. 그때 이제 5%를 추가했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15%가 됐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 35,000원 넘어서 4만 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오늘 보니까 많이 떨어지고 이 선이 21선이 깨지면 더 많이 밀릴 것 같아서 그 5% 추가한 걸 팔아야 되나 그냥 갖고 있을까 어떨까 하고요. 아, 그래요? 아,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예, 잘 네. 봐봐요. 이제, 위치를 딱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위치.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냐, 없냐, 이렇게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재룡전기는 무슨 관련주인지 아시죠? 네네. 무슨 관련주예요? 얘가? 전기 저기 뭐지? 변압기. 시크릿인가 변압기인가? 예. 네, 변압기, 뭐 전기, 전선, 인프라 투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맥락이고, 근데 가격이 얼마큼 빠졌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때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들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네. 반등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여기 보면 여기 꼬랑지 있어요. 여기 한번 여기 반등 들어온 자리 있죠. 여기. 요거. 네. 여기가 4만 원짜리예요. 여기가 이제 네. 4만 원짜리예요. 그다음에 여기 45,000원에서 반등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여기 또 4만 원에서 밀렸거든요. 그러면 이런 네. 종목들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어디까지 들어오냐? 공통적인 특징은 여기 4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밑에 있어요. 힘이 이게 돈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돈이 네.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아, 글쎄요. 거래가 줄어서 안 들어와가지고. 안 들어왔죠. 그럼 어떻게 시간을 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조금 아니면 지금 팔고 종목을 바꿔야겠어요? 글쎄요. 그래 쪽에 시간을 줘도 되거든요. 그럼 시간을 줘야죠. 이게 이제 21선 같은 경우는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평선 그다음에 이 뭐 저항대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흔히들 얘기할 때 우리 껍데기라 그래요. 껍데기. 껍데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여기는 이제 4만 원까지 어떤 구간인가 잘 봐봐요. 이게 거래가 어디서부터 들어왔냐면 여기 4만 5천 원 구간에서 거래가 확 들어왔죠. 여기요. 여기 요거 네. 요 구간. 그죠? 이거 혹시 TV 보시죠? 요 구간. 예. 그다음 요 구간 봐봐. 요거 어때요? 거래가 많이 발생이 됐죠? 그때 네. 어때요? 거래가 이제 줄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살짝 거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 이제 강하게 슈팅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세를 누른 게 이 거래량들이 이제 줄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거래가 한번 세게 들어오면 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전기 전선 관련주도 움직이잖아요. 예, 며칠 움직였어요. 계속 앞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는 게 나아요. 이게 탑픽은 뭐냐면 이 전기 전선이 우리나라 탑픽주를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기 전선 변압기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이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고. 이제 중국 제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특히 전선, 배선, 전기 화재라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배선 관련주, 전력 관련주, 변압기 관련주 앞으로 모멘텀이 되게 커요. 그래서 한 4만 원까지는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트레이딩 하다 보면 이 4만 원까지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러면은 예. 한 5% 더 추가할까요? 네, 하셔도 돼요. 좀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 그래요. 예전에는 종목을 많이 뿌려놨다면
지금은 네. 그렇게 종목에 뿌릴 필요 없어요. 한 종목 집중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또 보면 한미약품이라고 아시죠? 네. 한미약품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봐봐요. 이렇게 바닥에서 몇 프로 올랐냐면 11%가 지금 올라왔었어요. 이게 똑같은 자리잖아요. 이게 재롱전기하고 한번 움직임 패턴을 봐봐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바닥 찍고 움직일 때 요즘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 있어서 요즘은 종목을 이제 괜찮은 이제 실적이 받쳐주고 업황이 네. 좋은 종목은 여러 종목 할지 말고 한쪽으로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수익금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볼게요. 자, 첫 번째 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오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제 모멘텀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로 이제 많이 이제 변화가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날바닥이라 그래요. 이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고 19,000원까지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22,000원까지 홀딩해서 가면 돼요. 여기 거래가 들어온 자리잖아요. 여기. 요거는 이제 매집이라고 흔히들 봐요. 그다음에 여기 거래가 없죠. 그럼 뭐냐면 이제 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환 사이클이 들어와요. 다시 요 언제 머리 위까지 올라오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굳이 팔지는 말고요. 갖고 있어서 수익 내고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요 라인까지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박스권 상담 만들러 갈 겁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CCL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가총액이 3,000억, 거래가 없는 단봉파들은 이게 단봉이라고 해요. 분봉을 딱 보고 이 움직임이 보라 그랬죠. 제가 막 지저분하죠. 이런 주식은 아예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왜 그러냐면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요. 그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제 주식 살 때 이렇게 지저분한 주식들 있잖아요. 1분봉의 흐름이 없는 것들은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 종목은 이제 반등이 들어와요. 이제 25,000원까지는 들어오니까 25,000원까지 홀딩하고 여기서 전략을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사실 때 이 분봉을 켜놓고 지렁이 종목은 사지 말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 유튜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이마트 제가 올해 들어서 많이 얘기했던 거죠. 예, 많이 올랐죠. 하반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수로 많이 움직이는 업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목표가는 108,000원에 사셨네요. 예. 목표가는 이제 10만 원 넘어가면 이제 13만 원까지 보이는 자리예요. 12만 원까지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유통 관련주는 올해 꼭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이런 유통업종들은 하반기에 더 빛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을 좀 주고 끌고 가는 전략을 쓴다. 13만 원 목표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앤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매도하지 말고 들고 가자. 이렇게 코멘트 드릴게요. 자, 모티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테마주라 그래요. 이제 테마주들은 티면 매도라는 그 단어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 할 때 이제 첫 번째 볼 거는 시가총액이고 신규주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오래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냥 티면 매도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 아니면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 밀리잖아요. 좀 많이 밀려요. 그래서 반등 시 종목 교체 하셔야 돼요. 아니면 밑으로 많이 밀려와요. 그래서 신규주는 제가 매번 방송에서 나와서 하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쇼티지가 한 번 나오면 저점 잡으러 가요. 그러니까 이건 반등 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상담이 끝났네요. 자, 예, 상담이 끝났고요. 오늘 시장은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이제 처질 수가 있어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5월에는 조금 더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그 곳이 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타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타점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강연회 때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다 강연회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강연회 안내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장은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그래서 방송 중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릴 테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템 콜콜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하는 종목 상담에 대한 것들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참고 자료로 잘 활용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 투자 기원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